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인 요즘 장수가 축복이 되려면 충분한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생활비를 비롯한 은퇴 이후의 삶을 꾸준히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강진욱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부담 없는 금액으로 꾸준히 준비를 하면 노후의 효자와도 같은 평생 월급이 되어지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확정 금리로 변동 없이 미래를 설계하는 연금보험에 대한 정보 잠시 뒤에 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도 알찬 소식들로 가득 채워봤는데요. 보험플랜 119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 생각 드시거나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는데 문자 번호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남겨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오늘도 강의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라이프 플랜 A 시간인데요. 강진욱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100세 장수 시대 필수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평생 내 월급 같은 금전이 되어줄 연금 준비가 필수적이다라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뭐 낯설지 않고 모두가 다 100세를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요즘 제가 부고장을 받았을 때 보면 대부분 90세 넘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 세대가 90세라면 아마 저희나 또는 저희 자녀들 이런 정도는 뭐 100세 이상은 살 수 있다는 거가 너무나 이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 이거를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아주 좋은 상품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100세 시대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쵸?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행복일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장수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거, 자, 제1층으로 우리가 이제 빌딩이죠. 은퇴 이런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또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맨 1층이 국민연금이고 그 위에가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쌓았던 퇴직연금. 그 다음에 여 위에가 이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거나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는 개인연금보험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준비가 좀 덜 되신 분들은 내 집을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준비가 안 되고 이제 목돈만 있는 분들은 일시납이나 또는 이런 내 돈을 쪼개서 사용하는 방법.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되면 좋은데 이게 다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에 구멍이 있다면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노후에 어떻게 보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의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자, 노후에 아들, 자녀도 좋지만 자녀보다 더 큰 효자가 뭐냐면 이 월급을, 그쵸? 즉, 내 통장에 매달 용돈도 좋고 내 생활비를 딱딱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넣어주는 아들이 있다면 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저희 지금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힘들어요.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또 자녀 가르치기도 힘들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100만 원씩 돈을 넣어줄 수 있는 자녀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되죠?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노후 생활비를 얼마를 준비해야 되지? 어느 정도 될까? 볼까요? 재밌는 걸 하나 표를 볼게요. 자, 우리가 한 끼에 7,000원 정도, 7,000원이면은 뭐 그렇게 비싼 음식이 아니고 저렴한 그냥 한 끼 때우는 식사가 7,000원 정도인데 부부가 이거를 45년 동안 먹는다고 가상을 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자는 남편보다 최소 10년 정도 이상 살다 보니까 배우자 나이 차이가 있으면 15년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거보다 즉 7억, 8억이라는 돈이 필요로 하다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최저 생활비가 78만 원이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비가 225만 원, 즉 2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어 있다면 뭐 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연 2,700만 원, 즉 월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 준비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볼게요. 자, 노년기에 또 중요한 게 이게 옛날처럼 정말 빨리 조기 사망을 하거나 은퇴가 늦어지거나 그러면 좋은데 요즘은 은퇴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50대, 55세 정도 되면 대부분 은퇴를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생활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더 중요한 게 이제 노후 의료비예요. 이게 그 골골백세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병장수 시대가 아니라 유병장수 시대, 즉 아프면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까지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우리 비용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65세의 연간 치료비가 360만 원, 즉 최소 30만 원 이상의 의료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나는 25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있죠. 네,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다가는 곧 고갈을 한다. 그게 2040년이냐, 50년이냐, 지금 53년이냐, 지금 이걸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젊은 층들이 갑자기 국민연금 안 내고 싶다. 지금 안 내고 싶다고 해서 안 낼 수는 없는 상황인지라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럼 이렇게 고갈 시기가 왜 빨라졌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는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금리가 우리가 처음에 뭐 5%, 4%, 우리 저 IMF 때 14% 주던 게 지금 거의 2%까지, 2에서 1%까지 떨어졌으니까 운용할 수 있는 수익률도 떨어졌죠.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거에 한 70세 정도만 탈 거라고 예상해서 만들었던 국민연금이 지금은 90세, 100세까지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인구 감소. 즉, 내가 여기 노후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밑에 세금을 내어주고 국민연금을 연금을 납부해줄 수 있는 이 젊은 층들이 이게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층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이 층이 자꾸 줄어든다 보니까 인구가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우리의 최저 생계비를 담당했던 국민연금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를 불구경할 수 없고 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의 금리가 지금 보시면 제가 이게 쭉 보시면 금리가 보세요. 세전 이거 지금 적금이거든요. 이거 정기 예금이 아니에요. 적금 금리는 아시죠?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전 이율이 보통 2.6에서 여기 지금 많이 주는 게 2.6이고 그렇죠? 2.15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시중은행이 우리은행 정도 큰 은행이 지금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좀 작은 은행들 후발은행 즉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은행에서조차도 2.6%밖에 주지 않는 거죠. 세금 우대 최대해도 3.4% 주는데 요건 1년 정도, 2년 정도. 근데 우리 노후가 1년하고 2년 준비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걸 볼게요. 지금 최저 보증으로 보시면 5%를 준대요. 4%를 주는 상품이 있어서 제가 오늘 갖고 나왔거든요. 자, 여기 납입 기간이에요. 자, 납부하고 있는 동안 이거는 뭐냐면 적금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돈을 내고 있는 동안엔 확정금리 5%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예치했죠? 이거는 예금이에요. 정기 예금. 이때는 확정금리 4%를 주는 거고 더 저는 매력적인 거는 연금을 개시했을 때도 쭉
몇 프로? 확정금리 4%. 우리 정기예금 금리 몇 프로인지 뻔히 아시는데 제가 확정금리 4%를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자가 붙었어요. 자, 여기 보면 나는 실제로 납입을 초록색이에요. 납입을 여기까지 쭉 했어요. 그러면 자, 투자 수익은 우리가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날 수도 있겠죠. 이건 투자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확정금리로 주는 이자는 이거보다는 처음에는 조금 보겠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내가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투자 수익률이 여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확정금리로 여기가 지금 여기가 확정금리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투자 수익이 이렇게 극대화가 돼서 여기서 연금이 재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지난번에 금융위기처럼 왔을 때 마이너스가 나 있을 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원금 보장, 여기 납부한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 지금 변액연금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즉 내가 원하는 이거 이상은 나올 수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연금을 개시하면 이게 공시이율로 갑니다. 보험회사에서 주는 공시이율로 연금을 주는데 공시이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공시이율이 지금 여기 화면이 안 나왔는데, 자, 그러면 확정금리를 어떻게 주냐면, 자, 22만원씩 매월 내서 480개월을 내면 이자가 계속 5%로 붙어서 불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쭉쭉쭉쭉쭉 이자가 붙어서 나는 1억을 냈는데, 자,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 이미 이거는 2억 1천이 최저보증 확정금리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이후에 거치한금은 4%로 줘서 내가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는 나는 1억을 넣었는데 얼마? 2억 3천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실까요? 그러면 이게 확정금리 상품인데 내가 돈을 낸 금액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변액연금을 보면 보세요. 다 가정이죠. 여기 가정.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또는 2.5%, 3.75가 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 가정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연금을 받는 금액이 보시면 내가 67만 원을 넣었는데 이때 쌓여있는 금이 66만 원이고요. 자, 여기 보실까요? 10년쯤 됐을 때 나는 2,700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이자가 2,900만 원이라고 하는 이자가 이미 붙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3.75가 나 있는 그래도 좋다고 하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2,400인데 나는 확정금리로 안정적으로 키우는 게 2,900만 원이란 돈이 되어 있어요. 또 보실래요? 자, 20년이 됐을 때 5,400을 넣었는데 이미 여기는 7천만 원, 8천 정도의 돈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게 확정금리 최저 보증되는 이 금리의 위력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공시이율을 제가 얘기했어요. 자, 보험회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 중에는 변액이 붙어있는 연금보험도 있고 변액이 없는 연금보험이 있어요. 자, 변액연금은 주식하고 변액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하고 채권에 투자하는 거고요. 이 변액이 없는 일반적인 연금은 공시이율에 우리가 투자를 하죠. 그러면 현재 공시이율이 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 2%대고요. 더 이거를 유념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10년 초과 이후를 저는 최저 보증을 봐야 돼요. 자, 10년 초과 보시면 0.5, 0.75. 아니, 그러면은 거의 내 돈 맡겨놓고 내 돈 그냥 관리하는 거지 이자가 붙는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최저 보증 이율은 5에서 4%로 주는데 제가 아까도 강조했던 거가 연금을 개시하면 즉 이 변액연금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렸다가 연금을 개시하면 공시로 대부분 바뀝니다. 아니면 내가 계속 투자를 하는데 사실 60세 넘어서 내가 투자를 펀드 관리를 하고 수익률을 올리기가 절대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공시율로 하는데 공시가 지금 뭐죠? 0.5, 0.7이란 말이죠. 근데 얘는 연금 개시한 이후에도 몇 프로? 4%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60세부터 100만 원씩 평생 월급을 주는 내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연 1,200만 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15세 나이, 20세 나이, 30세 나이. 자, 55세 납을 하고 5년을 거치했어요.
그러면 월 보험료가 15세는 22만 5천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세는 27만 원, 30세는 더 많이 늘었죠. 자, 여기서 볼게요. 더 중요한 걸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던 55세면 이분은 자, 15세는 40년을 납입하는 거고요. 여기는 35년. 그쵸? 30세는 25년을 내는 거예요. 납입하는 이 기간을 절대 우리가 간과할 수 없어요. 즉,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 가치 투자예요. 우리가 수익률을, 이거를 10%, 20% 올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요. 그러나, 10%, 20%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투기예요, 투기. 내 노후를 투기에다 잡을 수 없다면 이렇게 안정적인 금리를 가져가면 중요한 건 그 다음 중요한 게 시간 가치. 빨리 준비하시라는 거. 이 사람은 40년을 냈고 35년, 25년을 내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납입 기간이 차이가 있으니까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죠. 그래서 자, 보시면 15세가 40년 동안 22만 원을 낸 금액이 1억이고요. 많이 낸 것 같지만 27만 원씩 35년을 냈더니 1억 1천. 자, 25년을 내고 1억 3천을 냈더니 60세 됐을 때 내 연금의 기초재원이 얼마가 되냐면 몇 배죠? 1억이 2억 3천이 됐어요. 자, 여기도 1억 1천이 2억 3천 됐고 여긴 1억 3천이 2억 5천이 됐어요. 그러면 자, 평생 80세까지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아서 80세까지만 받는 돈이 얼마냐면 자, 2억 4천이에요. 그럼 내 돈 얼마 들어갔죠? 1억 들어갔어요. 다 1억대예요. 1억대인데 벌써 나는 2배를 더 받고 있는 거죠. 90세, 90세 요즘 3억 6천이에요. 3배를 더 받는 숫자가 됐어요. 100세 산다고요? 4배를 연금으로 더 받아요. 이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설명을 드리는데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납입 면제도 된대요. 이거를 보험료를 자 40년, 45년 내고 쭉 35년 이렇게 내고 있는 동안에 암 또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또는 후유장애 80%가 되면 이 월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대신 납부해줘요. 그리고 나는 60세 되는 시점에 100만 원씩 월급만 받으면 돼요. 이런 상품이 있었어요. 근데 모르고 계셨다는 것 뿐이죠. 이게 확정, 최저 보증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15세일 때는 그렇게 적었는데 40세, 50세 생각을 해보시면 갑자기 20만 원대가 아니죠. 여기는 50세에 가입하면 37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시간 가치라는 거예요. 일찍 시작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55세라고 하면 자, 이분이 납입할 수 있는 시간이 40세인 분은 몇 년이죠? 15년 납이고요. 50세인 분은 5년 납이에요. 5년. 5년을 내서 내가 100만 원씩 받는 돈을 마련하는데 이렇게 크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하시거나 자 40대 50대에서 나와갖고 나 이 돈 너무 많아서 보험을 못 넣겠어 라고 하신다면 혹시 내 정기예금 통장에 또는 목돈 어딘가에 투자되어 있는 돈 또 하나 이제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하고 상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지금 혹시 임대 오피스텔이나 어떤 거를 임대 사업을 주고 계시는데 내가 60, 70, 80이 넘어가면 사실 임대 사업 하기 힘들어요. 상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실도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일부 정산을 하셔서 여기 지금 보시면 목돈으로 1억 7천이었고요. 자, 2억 정도 마련이 되어 있으면 이 100만 원을 즉 일시납으로 넣고 10년 후에 연금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내가 월납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일시납으로 넣어서 이 돈을 운영을 하시면 이런 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가 임대나 오피스텔 임대하고 다른 거는 뭐죠? 여기에 세금이 일체 없죠. 국민연금이나 또는 내는 의료보험이나 아니면 무슨 소득세 아무것도 없이 얘는 그냥 내 통장에, 즉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 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거 질문을 많이 하셔요. 자, 내가 60세 연금을 개시했어요. 그래서 내가 쌓아놓은 연금이 여기까지 돼요. 그쵸? 내가 쌓아놓은 거지 쭉 받다 보니까 여기 와서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소진되기 전에 내가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억울하잖아요. 이거 내 소진 남아있는데. 그쵸? 이거는 상속인이 수령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 연금이 빵원이에요. 빵원.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뭐죠? 내 연금은 아까 100만 원씩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내 연금은 나와요. 이거는 보험회사의 몫이에요. 이런 상품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00세 노후 시대를 살아야 한다면.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뭐냐면 경험 생명표라고 그래서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자, 지금 50대인 사람, 40대인 사람이 얼마까지 살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해야 이 연금액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평균 수명이 늘어가니까 보시다시피 계속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연금액이, 즉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내가 연금 수령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죠. 빨리 시작하십시오. 빨리 시작하시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덜 쪼개지는 연금 기준으로 해서 내가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정리할게요. 그러면 자, 향후 노후를 위해서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이자를 많이 받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투기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일반 우리 변액연금보험에 우리가 주식하고 채권을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채권이 50% 정도를 유지를 해요. 근데 최근에 변액연금 중에서 주식이 100%짜리가 있어요. 이거 사실은 수익률을 우리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가지만 절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운영을 해보면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도 아니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연금을 개시하고 나서도 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내가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노후자금만큼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막 고수익을 생각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내 돈이 잘 쌓여가고 있는 거. 근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최저 5% 그다음에 연금을 쭉 주는 수령 끝까지 4% 절대 적지 않은 금리라는 거죠. 지금 정기금 2%, 4% 주는데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향후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더 수익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최저보증으로 계산했을 때 그 얘기인 거고 최저보증이 늘어나면 즉 수익 금리가 막 올랐고 투자 수익이 늘어나면 약속했던 최저보증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최저보증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 깎이나? 아니에요. 최저보증 아까 100만 원씩 받는 거로 플랜을 짜 있으면 100만 원은 깍 지켜주는 건데 수익이 많이 났어? 그럼 110만 원, 120만 원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이너스는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자를 너무 높이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3에서 5%를 우리가 보통 예시해 주는데 이 5%, 4%를 확정져 준대요. 최저 보증을 해준대요. 그러니 이런 좋은 상품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세금을 줄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은행이나 또는 적금 증권사에 가서 펀드를 하시면 다 소득세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10년 이상 지나시고 나면 보통 비과세가 되고 있으니까 세금도 없지요. 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 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도 100만 원 이상 월 100만 원 이상 수령하시게 되면 소득세를 내야 돼요. 연금소득세. 그러면 연금소득세를 아까 이거는 개인이 준비한 거기 때문에 전혀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월 200만 원, 300만 원, 아니 500만 원을 받고 싶다고 플랜을 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500만 원씩 매월 받으셔도 세금은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이 세금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금액을 일찍 준비하시라는 거죠. 자, 금리가 여기 지금 2%로 계산했지만 똑같은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20년 저축하느냐, 5년, 10년 저축하느냐 이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15세 했을 때 20만 원이 50세 했을 때 37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2억을 만드는데 지금 만기금 1억 만드는데 20년이면 33만 원이면 되지만 이 5년 동안 만들려고 하면 150만 원 몇 배죠? 5배 이상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일찍 준비하시고 비과세 되는 상품을 하고 고수익이 아니라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슬로건을 제가 만든 게 50대이신 분, 50대 이상 되거나 하신 분들, 이거는 월납이 커요. 크면 혹시 목돈이라도 아니면 작은 금액도 좋아요. 저는 20-30만 원도 괜찮고 또 하나는 이게 200%까지 추가 납입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더 돈을 넣더라도 지금 얼마를 가지고 시작하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그 40대도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40대
정말 서둘렀으면 좋겠고요.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목돈을 투자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혹시 내가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하고 있는 돈을 일정 부분 떼서 이쪽으로 가지고 가시면 내가 70대 이후에 임대인 때문에 뭐 공실이 있는지 뭐 나갔는지 안 나가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월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내가 원한 처음에 딱 목표를 세웠던 만큼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미리 준비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제발 좀 건강검진 받기 전에 좀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검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놓고 나서 어디가 아프대. 나 이거 어떡하지? 보험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내가 어디가 아프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인 그야말로 불량품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완품일 때 내가 원하는 보장을 가장 저렴하게 좋은 것만 쏙쏙쏙쏙 골라서 가입하실 수 있는 게 건강보험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정말 보험을 요즘은 아이들 보험도 100세까지 110세까지 가져갈 수 있는 특약을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연금보험의 오늘의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작은 금액이에요. 저는 큰 금액을 막 얼마씩 넣으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시작하세요.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최저이율, 비과세 이거 꼭 체크해야 되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납입하는 동안에 5%, 그다음에 거치, 연금 개시. 저는 연금 개시하는데 4%를 줄 수 있는 거. 즉 내 돈이 죽을 때까지 4%로 운영될 수 있다는 상품이 있다면 이거 같이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다음 세금도 하나도 안 붙기 때문에 자 이런 상품을 오늘 제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요즘은 은행 가셔도 그렇고 증권사에 가셔도 상품들이 워낙 금리가 1%대 2%대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넣어갖고 조금은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뭐 수익을 한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뭐 ELS, ELD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금융 테크닉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가지고 있는 좋은 점만을 부각하지 마시고 거기 뒤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의 보험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금융 상품을 가입하실 땐 혼자서는 어렵고 꼭 전문가를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이제 보험도 보험사들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그 보험사마다 단품으로 아주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모든 정보를 시청자님들은 앉아서 몇 분 안 되는 설계사를 통해서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저희 보험방송의 어떤 큰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 나에게 딱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고 보험을 가입한다거나 또 하나 이런 상품을 가입함으로 해서 내가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전문가 많이 활용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좋은 선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강의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00세 장수시대, 노후시대 최고의 상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정금리 연금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혹시 끝나고라도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보험 상담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연결이 먼저 돼 있는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점이 예.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 최근에 예전에 갖고 있던 보험이 좀 부족해서 최근에 다시 권해 주시는 게 있어서 하긴 했는데 이게 잘 되어 있는 건지 방송 보다 보니까 갱신에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래서 네. 예,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 이제 50대 초반입니다. 50대 초반이시고요. 네네. 예. 저희 보내주신 증권 미리 봤는데 작년에 두 건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네네네. 하셨네요. 예. 가격대가 5만 원대던데 15년 납 15년 갱신 상품을 가입을 하셨어요. 좀 예, 비교적 예. 저렴하게 가입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셨던 네.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도 갱신이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 제가 봤더니 그때는 잘 몰랐는데 네. 뇌출혈과 뇌졸중의 차이 이런 것도 좀 있고 해서 예.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한 달에 납입되는 보험료가 한 14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네. 보험료는 부담스럽지는 않은 수준이신가요? 예, 보험료는 이 정도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네. 일단 이제 보장이 요즘 시기 경제에 따라서 이 금액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고요. 그러세요. 예. 시청자님, 혹시 지금 건강하신 편이세요? 네, 지금 특별히 그렇게 큰 질환은 없고 디스크로 오래전에 치료는 했었는데 지금은 다 치료 끝나서 병원 다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광희 전문가께서 상담을 네. 도와주실 거고요. 네, 아마 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실 테니까 전화 끊지 네.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2009년도에 하나손해보험, 하나름플러스 보험을 가입 중이셨는데 보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작년에 이렇게 두 건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동부아재 참 좋은 가족건강보험, 교보생명에서는 교보 4개 맞는 건강보험 이렇게 한 건씩 가입을 하셨네요. 저희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건강한 상태다라고 하셨고 디스크는 완치 상태다라고 덧붙여 주셨죠. 보장이 잘 구성이 돼 있는지 좀 봐드리겠습니다. 이간희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네. 보험은 3건을 가입하고 계신데 네. 보니까 사실 이 중에서 지금 갱신이 2건이세요. 네. 근데 이제 보험료도 아마 그 시점에서 보험료가 이제 저렴하니까 아마 갱신으로 아마 안내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시청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님 지금 이제 50대 초반이시면 15년 후면 이제 60대 중반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한 번 그러면은- 더 갱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갱신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렴하게 가입해서 그때 가서 이제 그 시점 가서 한번 인상이 될 거다라고 이제 안내를 아마 받으셨을 건데 네네. 예. 사실은 지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보험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 소멸성으로 갱신을 가져가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주 보장이 다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계셔가지고 네. 15년 후라면 지금 5년 갱신도 300% 인상이 되거든요. 네, 인상률이. 근데 보통 올라가는 게 어떤 게 올라가냐면 안보장, 그 다음에 입원 일당, 그 다음에 실손인데 지금 실손이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죠, 인상률도.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시청자님 좀 생각을 전환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갱신이라 그래서 65세 정도에 그냥 이거는 그때 가서 소멸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한번 갱신해서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은 좀 버리셔야 돼요. 네, 지금 우리가 갱신이 얼마가 된지를 모르고 네네.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유지를 하실 수 그쵸. 있겠지만 그때 가서 가입을 다시 하시려면 이게 인상이 돼서 얘도 가져갈 수가 없고 새로 가입하시려고 하시면 지금처럼 좋은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물론 보험이 그것도 지금 그런데 저는 네. 이게 음. 보장이 네. 지금 다른
것들이랑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서 그것도 고민이거든요. 네, 그것도 고민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좀 보험의 내용을 좀 아시는 것 같은 게 아까 뇌졸중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금 동부화재도 마찬가지고 교보생명에도 마찬가지고 네. 정말 중대 질병인 것만 그 뇌출혈에 대한 것만 보장을 받고 그러니까 계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뇌졸중은 그야말로 뇌경색을 보장해주는, 예, 뇌출혈과 같이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준비를 우리 시청자님이 하신다면 뇌졸중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야? 갱신에다가 네. 특약이 보장이 좁죠? 뇌출혈이더라고요. 보장폭이. 예. 그리고 지금 안보장도요, 사실은 양쪽 다 1,000만 원씩 갖고는 계시지만 2,000만 원 갖고는 부족하시죠? 예.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릴 게 뭐가 있냐면, 첫째는 갱신이 아닌 걸로 가셔야 되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장이요. 네. 보장에 비해서 보험료가 이렇게 지금 저렴하진 않으세요. 예. 지금 아마 저렴하다고 가입을 하셨겠지만, 제가 안내해 드릴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가 비갱신이지만 저해지 환급형이라는 보험이 새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납입 기간 안에는 해지 환급이 발생하진 않지만 납입 기간이 끝났을 때는 해지 환급이 발생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납입 기간 20년이라면 20년 안에는 0원이에요. 그렇지만 20년 후에는 해지 환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을 하신다면 보험료가 제가 이제 그 플랜을 한번 짜봐드려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짜드려 봤냐면 암진단비를 일단 3,000으로 늘렸어요. 네. 그리고 11대 암이라고 해서 고해감에다가 간, 폐, 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암진단비가 또 들어가요. 3,000만 원. 네네. 그래서 합해서 6,000만 원이 지급이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중요한 거 뇌경색 보장해주는 뇌졸중. 뇌졸중을 지금 뇌출혈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현재 증권에서는 거기다가 뇌졸중을 2,000을 추가를 해드리고 급성 심근경색을 2,000을 추가해드렸는데 제가 여기다 이제 보너스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 50대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뭐예요? 뇌혈관, 심혈관이잖아요. 혈관 질환. 네. 근데 이거를 사실 진단비로 가입을 하시면 너무 좋아요. 예. 그런데 보험료가 좀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준비해 드렸냐면 수술비를 준비해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는 관열이라고 해서 우리 상처를 여는 게 관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비관열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한 시술도 우리가 수술비로 지급을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준비해드렸냐면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를 제가 500만 원을 준비해드리고 추가적으로 40가지의 질병 수술비를 제가 또 200을 플러스해서 제가 얼핏 들었는데 나이가 많으면 그런 게 안 된다고 그러던데. 예. 지금 건가요? 디스크만 진단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입은 충분히 되시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셨으면은 보장은 디스크도 다 보장되십니다. 네. 그런데 또 여기다가 제가 좀 플러스로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 휴유장이에요. 우리 시청자님 아마 질병 휴유장애라는 거를 들어보셨을지 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다치셔서 휴유장애 발생하죠? 예.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디스크를 한 10% 봐요, 휴유장애를. 근데 상해 휴유장애는 들어보셨겠지만 질병 휴유장애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싸다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보너스 개념으로 갖고 계시면 괜찮으실 게 80세로 하신 보험료가 한 12,000원 정도밖에 안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추가를 다 해드리고 상해 휴유장애는 1억까지 플랜을 짜가지고 얼마를 해드렸냐면 보험료가 78,000원밖에 안 나와요. 지금 10만 원, 14만 원, 15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네, 내고 계시잖아요. 네. 어쨌든 하나 거는 실손이니까 갖고 계시고 100%짜리니까 자기 부담금 없는 거니까 갖고 계시고 지금 만약에 동부하고 교보를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 시청자님 몫이기 때문에 결정하시는 건 우리 시청자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이것도 15년 갱신이기 때문에 저한테 돌려주는 돈은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소멸성이기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를 생각하시는 거죠. 그걸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보험료는 일단 78,000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싸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해지 환급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보장은 넓어지는데 보험료는 더 내려가서 22,000원 정도 내려갔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뭔가 더 추가를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고 일단 제가 이거 최저 플랜으로 이렇게 짜드려 본 거예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거를 보완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시고 하나는 지금 실손 아마 보장을 받으셨겠지만 상해 의료비라는 그 실손이 있으신데요. 이 보장은
하루에 1,000만 원을 쓰셔도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실손이세요. 예. 네, 이거는 한의원도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네네. 질병 입원에 1억을 갖고 계신데 이거는 한방도 치료가 되시는 거예요. 네. 통원은 안 되시지만 그 요거를 팁으로 알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르셔서 보상을 못 받으시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팁으로 알려드리고 이제 방송 네. 끝나고 제가 좀 예, 예. 세세하게 좀 더 안내를 드릴게요. 아, 이거는 네네네. 팁으로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아, 예, 방송 네. 끝나고 안내를 드릴게요. 네. 네. 그럼 전화 저희한테 주시나요? 네네네. 제가 방송 아, 끝나서 예, 예.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지금 나이대 그래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품이 네. 있어서 지금 이광희 전문가께서 이렇게 네.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 작년에 가입하신 2건의 보험을 유지하는 것 시청자님의 몫이지만 네. 갱신형 보험 외에 탄탄한 준비가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네. 예, 더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거는 다시 궁금하신 한번, 네. 예, 내용은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와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바로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 이제 25살 된 딸이 있는데요. 예, 예, 이제 시장에 막 이제 들어갔는데, 그동안 이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보험이, 예,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건강보험하고, 예. 라이네아 생명의 집중보장 플러스 안보험 딱 2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아이들 이제 나이 먹어가고, 직장도 이제 다니고 하니까, 뭔가 좀 보험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분한테 도움을 좀 구하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러세요. 시청자님, 따님이 25살 됐다라고 하셨죠? 네. 따님은 지금 건강하시겠죠? 어디 아픈 데 없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 예,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험 2건 잘 받아봤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상품을 구성을 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예, 그동안에는 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따님이 스스로 보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이렇게 점검을 부탁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 강진옥 전문가 연결해 드릴 겁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1년도에 라이나 생명에서 암보험을 준비하셨는데 10년 갱신 상품이시고요. 2013년도에는 동부화재에서 다이렉트 건강보험 가입하셨는데 역시 3년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한 달에 딸 앞으로 보험료가 한 3만 원 정도 납입이 되는 중인데요. 문의사항 다시 볼게요. 25살 돼서 이제 딸이 취업도 했고 보험증권을 물려주고 싶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험 점검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강진옥 전문가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동안에는 이제 보험에 별 관심이 없으셨던가, 요번에 이제 따님이 이제 취업하고 하니까 좀 관심이 생기셨는데, 전화 잘하셨어요. 이러다 보면 이제 차입을 미루다 보면 정말 중요한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전화 잘하셨고요. 지금 이미 저희한테 주신 걸로 보시면, 동부화재 푸르미라이프 다이렉트 건강보험은 실비보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3년 갱신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과거 거라서, 요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도수 치료나 이런 것들이 통원 치료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여기에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살면서 혹시 누군가에게 배상을 해줘야 될 일, 뭐 누구의 물건을 잘못 만들었다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이제 그 피해를 줬을 때 배상을 해야 될 때 그런 부분을 배상해 주는 건데 요거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8,000원이고 실손은 어느 보험사나 갱신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입하는 것들은 1년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3년 갱신형으로 돼 있고 조건도 나쁘지 않아서 요 18,000원짜리 동부화재는 절대 연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암보험 라이나에 들어있는 게 진단비가 5,000인데 이게 지금 갱신형이에요. 10년 갱신형이다 보니까 이제 뭐 20살 먹은 친구가 뭐 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아서 이게 보험료가 12,000원이라고 매우 저렴한데 이게 10년이 지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거 뭐 그런 내용은 들어보셨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게 10년 갱신형인데 보통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20년 납, 30년 납하고 이렇게 끝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 갱신형은 100세를 보장받고 싶으면 100세까지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합계를 보면 큰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살짝 간과하실 수도 있고 따님은 몰라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거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는 오른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오르는데 그 오른 돈을 언제까지 내느냐? 보장받는 때까지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12,000원이지만 이게 나중에 갔을 때는 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100세까지 내야 되는 거는 아까 제가 노후연금을 말씀드렸지만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해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비갱신형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최근에 어린이 보험이 30세까지 가능한 상품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거기다가 또 저해지 보험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암 진단비를 받게 되면 납입 면제 효과까지 있는 어린이 보험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여기 암 진단금 똑같이 라이나처럼 5천만 원을 가져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핸디캡이 되는 이제 갑상선암도 지금까지는 보통 1,000만 원이 맥스였는데 2,000만 원까지도 가입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을 3,000만 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아까 아버님도 이거 방송을 보셔서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뇌혈관 질환이 뇌에 대한 질환을 100% 보장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은 심질환 계통을 100% 보험회사에서 보장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을 3,000만 원까지 다 가입하실 수 있고 암 수술비도 500만 원, 항암도 500만 원에 뇌혈관 수술비를 또 200만 원 또 주고요. 그다음에 인공관절 수술비도 200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34대 질병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항목 중에서 보통 13대 질병까지는 100%를 주고요. 그 이후에는 10%씩 주지만 이런 항목들 우리가 뭐 백내장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우리 생활 질병까지도 다 보장해 주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도 지금 30년 납으로 저는 플랜을 짜봤어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랬더니 약간 지금 87,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몇 개 안 나오나요? 네. 5천만 원 암 진단비에 뇌혈관 3천 들어가는데 87,00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30년 납으로 한 이유는 지금 이제 25세니까 지금 55세까지 낼 수 있는데 혹시 55세 납입하는 동안에 그 암 진단비를 받게 되거나 하면은 이게 납입 면제 효과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그 우리 아가씨 따님의 입장에서는 요 정도 보험만 즉 18,000원에 요 87,000원 정도 하나 그 즉 12,000원 갱신형은 빼시면 87,000원에서 한 7만 원, 5,000원 정도 추가되는 거예요. 요 정도 부담은 크게 부담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따님한테 그런 내용 하시고. 네네. 그런 내용 하시고, 제가 이제 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따님에게도 제가 이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 동부화재에서 가입하신 실손보험은 오래전에 잘 가입을 해 두셨습니다. 따님을 위해서 유지를 하시고요. 예, 지금 강진옥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보험료를 합치더라도 한 달에 보험료 10만 원 돈이면 아마 따님한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것 같습니다. 따님께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요. 이해가 덜 된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그때 강진옥 전문가 또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정말 고맙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 문자 하나만 볼게요. 7190님께서 연락 주셨는데 길게 문자 남기셨네요. 함께 읽어보시죠. 고지혈증과 고혈압 약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뇌졸중 진단비 가입이 쉽지 않던데 이게 가입 가능할까요? 완치가 아니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신데요. 이광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유병자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고혈압이 있으시고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이 거의 저희 국민 한 3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많이 늘었죠. 그리고 당뇨도 있으신 분도 당뇨와 고혈압이 또 있으신 분도 거의 한 태반이시고 하셔서 지금 이제 보험 시장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병자라 그래서 예전에 무조건 할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많이 가중이 돼서 비쌌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뇌졸중이 예전은 가입이 아예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뇌졸중도 가입이 되시고 할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 보험료가 건강차하고 비슷하게 가입도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지금 어떤 게 지금 새로 나왔냐면 이슈가 됐냐면 뇌혈관 진단비를 드립니다. 유병자인데. 네, 최고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우리 심장에 문제되는 허혈성 진단비도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니까 한번 방송 끝나시고 문의 한번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립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험플랜 119 진행을 해봤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확정금리 연금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는데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오전 11시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